물 없냐? 시원물 없냐고? 아이씨. 아이씨, 어디 있는 거야, 이씨. 자기야, 뇌물도 좀 갖다 줘. 알았어. 피고인의 집 냉동고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쌍둥이 영아 사체. 변호인께서는 본 사건이 의문의 영아 살해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과연 의문의 사건일까요? DNA 검사 결과 냉동고 속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 쪽 유전자는 피고인과 일치했고 해외여행 중이었던 피고인의 부인 박은지는 사건이 터지자 종적을 감췄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떳떳하다면 아무리 해외라도 급히 돌아와야 정상일 텐데 말입니다. 납득이 안 가는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자기 부인의 임신 사실도 몰랐고 출산한 사실은 더더욱 몰랐으니까 본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정말 난 본다고요. 집사람이 해외여행을 가서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다가 그 끔찍한 걸 우연히 발견한 것뿐이지 그게 거기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다. 억울하다. 내 아이가 아니다. 정말 피고인이 냉동고 속에 있던 자기 아이가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이 유기돼 있던 사실을 몰랐을까요? 운동 후에 갈증을 느꼈던 피고인은 얼음물을 마시기 위해 냉동고를 열었다 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냉동고 속에서 영아의 사체를 발견했고 피고인은 그때 상황을 심장이 멎을 만큼 놀랐다고 표현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그리고 간신히 정신을 차려서 신고 전화를 했다고 했죠.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집 냉동고 안에 어린아이 시체가 들어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아이가 아니라 본인의 아이죠.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출산은커녕 임신한 적도 없다고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금 계속해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검사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을 거짓이라 호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께서는 제가 거짓임을 입증한다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자, 이 녹음기에는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 전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우리 집에 아이 시체가 있어요. 냉동고에 죽은 아이 시체가 두 개나 있다고요. 냉동고 두 번째 칸에서 영아 사체를 발견한 피고인. 너무 놀라서 경찰에 그 즉시 신고를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칸에 있던 또 다른 영아 사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설마 그 상황에, 그 경황에 마지막 세 번째 칸까지 직접 열어서
또 하나의 영아 사체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본 건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땐 하도 경황이 없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피고인은 이미 자기 집 냉동고에 2구의 영아 사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이 명백한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난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피고인 정숙하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혼자 살해했는지 아니면 부인과 공모해서 살해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저지른 범행이라고 해서 그 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고인 최동일은 명백한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아 사체 2구가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사체의 부계 DNA가 피고인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기소를 했고, 또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살해 동기조차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 말대로 그 사체가 피고인의 아이라 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아이들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원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 부부는 불임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사체를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경찰에 왜 신고를 했겠습니까? 사체가 발견된 곳이 피고인의 집 냉장고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냥 덮어뒀더라면 이 사건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사체의 부계 DNA가 피고인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피고인이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근거해서 판단할 때 검찰 측에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인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것은 피고인 부인의 단독 범행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피고인 부부도 모르는 피고인 아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냉동고 속에 들어갔나요? 네, 피고인 역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기소 자체가 무리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님. 이번 사건은 제가 맡을게요. 뭐라고? 안 되는 이유는 없죠? 꼭 그래야 하는 이유는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피고인 때문이에요. 피고인? 선배는 겉으로 보기에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변론은커녕 피고인은 경멸하고 있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최동일 부인이 한국에 잡혀와서 거짓말을 탄로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최동일은 외통수에 몰리는 거죠. 자기 자식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끝까지 잡아떼는 파렴치한 살인범.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피고인의 우발적인 실수였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정상 참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난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형량을 늘리고 있다? 아닌가요? 그 두 번째는? 그건 절 위해서예요. 요번 소송건
누가 봐도 승산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겨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타 변호사가 되시고 싶다. 안 될까요? 선배, 어차피 선배 버린 카드잖아요. 선배! 정신병이요? 제 말대로 하시죠. 아니 내가 어딜 봐서 정신병자처럼 보입니까? 살다 별꼴을 다 당해보네 정말. 세상엔 상식이란 게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부인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 머리가 헷가닥해서 그런 걸로 하자. 설마 평생 감방에서 썩고 싶으신 건 아니죠? 당신 변호사 맞아? 네? 아니 다른 사람은 내 말을 안 믿어도 변호사는 내 말을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거죠.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난 정신병자도 아니고 죽이지도 않았다고요. 아 대체 몇 번을 말해야 믿겠습니까? 예? 좋아요. 최동일 씨 부인이 최동일 씨 모르게 아이를 낳고 최동일 씨 모르게 살해했다고 쳐요. 왜요? 왜 그랬는데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변호를 하던 말던 하죠. 아,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왜 또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 고아로 외롭게 자란 사람이라 아이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 줄 알긴 하세요?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나도 정말 모르겠다고요. 자기 아이가 아니다. 그런데 DNA는 똑같다. 부인은 임신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 자기 부부는 아이를 죽인 적이 없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아, 도대체 뭐가 진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그렇게 정신병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았으면 세상에 스타 변호사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얼렁뚱땅이요? 사무장님은 제 변론이 얼렁뚱땅으로 보이세요? 자 눈에 핏발하고는 이게 걱정이 되니까 하는 소리지. 걱정이.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구관이 명관이요? 문변 말이야. 정신병이고 뭐고 처음부터 몰랐다고 수침대는 게 변론이 얼마나 뚝심이 있냐고. 생각을 해봐. 처음부터 몰랐다는데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러면 쓰고? 그러다가 부인이 붙잡혀서 다 불어버리면요.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순진하기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해야지. 남자들이란 다 똑같다니까. 뭐? 정 변호사님한테 용기는 못 줄 망정. 그럼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미쓰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책임과 노하우도 구분 못하나? 시끄럽고요. 고기나 드세요. 정 변호사님은 꼭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난 믿어요. 정 변호사님, 이번에 정 변호사님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옆에서 꼭 도와드릴게요. 이 정도 재판 중에는 누워서 떡치기라고요. 뭐 따구리 쳐? 어? 떡치기, 누워서 떡. 어머. 누워서 떡 먹기. 미쓰고 어디 잘하는 무인도 같은 데 없어? 그건 왜요? 그럼 바로 가. 그리고 절대 나오지 마. 미쓰고는 정변 옆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주는 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뭐라고요? 네, 정한합니다. 뭐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최동일 부인 박은진 방금 귀국해서 자수했다는데요? 박은진 씨 단독 범행이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임신 초기였으면 몰라도 만삭이었을 때도 남편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땐
별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 이번 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 맞췄지? 남편하고. 남편이 그래요? 자기라도 좀 살자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전부 내가 한 짓이다. 당신 여기서 그 말 몇 번이나 한 줄 알아요? 어? 좋아요. 뭐 남편이 몰랐다고 칩시다. 왜 죽였습니까? 왜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아이를 죽였습니까? 죽인 게 아니라 죽었어요. 태어날 때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영아 사체 부검 결과 폐 속에 공기가 있었어. 정상 분만 이후 살해됐던 증거고. 선배! 뭐래요? 뭐 죽어도 자기 혼자 했대. 혼자 한 짓이다? 그래서 최동일은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이 없잖아. 일단 풀어주고 재조사하는 수밖에. 정말이에요? 최동일을 풀어주신다고요? 왜? 최동일 건으로 나하고 한번 못 붙어보는 게 그렇게 아쉬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변호사한테 잘 됐잖아. 기소 취하했어 벌써. 아유 인상 좀 펴. 누가 보면 재판에서 진줄하겠다. 그럼 이게 이긴 거예요? 시작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변 말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다. 뭐 이런 거야? 닭 쫓던 개요? 내가 그럼 개란 말이에요? 말이 그렇게 되나? 이 운동 경기에서도 말이야 부전승이라는 게 있는 거야. 상대편에서 기권을 하면 싸우지 않고도 1승을 챙기는 거라고. 모르가면 어때? 설마 가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자, 한잔해. 최동일 씨. 자유의 몸이 되신 게 어떠세요? 맥주 한잔 하실래요? 두 분은 좀 드셨습니까?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부탁이요? 어머머, 이 아저씨 좀 봐. 본인한테 정신병이라고 하자고 할 땐 펄쩍 뛰시더니 부인한텐 정신병자라뇨. 이 아가씨는 누구신지. 나요? 정 변호사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 미숙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인의 변론을 맡기시겠다. 네. 그러니까 부인한테 정신병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도 죽인 것이다. 그런데 최동일 씨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정신병 때문입니다. 정신병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왜 안 했죠? 지난번 공판 때 그 얘기는 왜 숨겼죠? 어떤 남자가 자기 살자고 마누라를 팔겠습니까? 전 최악의 경우 제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려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부인이 돌연 귀국해서 자수를 한 거다. 예.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스타가 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거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은데. 부인이 정신과 치료받은 병원이 어디라고 했죠? 박은진 환자 해리성 정체 장애였어요. 해리성 정체 장애요? 쉽게 말하면 박은진 환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끔씩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곤 했었으니까요. 그런 병은 왜 걸리는 거죠? 정확한 건 선생님께 여쭤봐야 알겠지만
박은지 환자는 어렸을 때 입었던 정신적 외상 때문에 그랬다죠?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로? 그런데 박은지 환자 요즘 떠들썩하는 냉동고 영화 사건의 그 여자 맞죠? 뭐 알아서 좋으실 건 없고요. 정말 미스터리야. 어떻게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지? 미스터리요? 아, 박은지 환자 정신과 치료만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 병원 부인과에서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자궁 적출 수술? 착석. 변호인 변론하세요. 피고인 박은진이 냉동고 영아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가 된 것은 그녀의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면 기소는 취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백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앓고 있는 해리성 정체장애는 살인의 원인은 될 수 있어도 기억 자체를 혼동하게 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할 수는 없는 질병입니다. 제가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이니까요. 본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궁 적출 수술을 한 기록을 증거 제2호로 제출하는 바이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주치의였습니다. 제가 직접 박은진 씨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이라면 자궁 적출 수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복막염이 번져 자궁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피고인은 냉동고에서 발견된 아이가 자신의 아이이며 그 아이를 자신이 살해했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의학을 연구하는 의사의 소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진 씨의 경우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니까요. 피고인은 왜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의사로서 짐작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리성 정체장애는 보통 이중인격 장애라고도 하는데 흔히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혼동하기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증인은 의사시죠? 예. 혹시 법의학에도 일가견이 있으십니까? 일가견까지는 아니지만 평소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냉동 사체의 경우에 그 사망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것은 냉동고에서 발견된 그 아이가 피고인이 수술받기 이전에 낳은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은진 씨 경우는 수술받기 이전에도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불임 치료를 받았다는 것도 거꾸로 말하면 임신의 희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분명히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검사는 무슨 증거로 피고인이 출산을 확신하시는 겁니까? DNA 핑거 필터링. 1984년 이래로 가장 확실한 신원 확인 방법이죠. 국과수에 의뢰했던 검사 결과입니다. 영아의 어머니 쪽 유전자가 피고인과 일치했습니다. 이 자료를 증거물 제7호로 제출하는 바이며 검사는 의사인 증인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올 확률이 몇 %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아의 어머니가 피고인이라는 뜻입니까?
예. 그만! 내가 죽인 거라고 했잖아. 그랬으면 된 거 아니야? 판사님, 내 죄를 모두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변론을 포기하겠습니다. 피고인 신중히 말씀하세요. 본인이 살해한 게 맞습니까? 사 년 전 아이 문제로 자주 다투던 우리 부부는 끝내 별것까지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할 만큼 남편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땐 이미 낙태 시기를 놓친 이유였습니다. 임신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불행해진 게 아이 때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임신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 갔고 난 차라리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왜 냉동고에 넣었어요? 마지막은 편안하게 보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무서웠습니다. 내가 살인자라고 밝혀지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가들에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아이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그러면 피고인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궁적출 수술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건 출산 때문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탯줄을 잘랐는데 그때 감염된 것이 복막염이 되었고 그게 자궁으로까지 먼저 수술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린 지금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왜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는지 그 자백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백이 신빙성 없는 허위 자백으로 들리십니까?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서 냉동고에 유기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변호인 추가 변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상입니다. 이 사건도 마무리된 것 같은데 어디 가서 한잔 할까? 아니요. 내 생각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요. 아, 무슨 말을? 보스님이 떠났다고. 피고인이 변론을 포기하겠다는 말 못 들었어? 피고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릴 땐 변호인을 쓰고 안 쓰고는 보호자가 결정하는 거 몰라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다니. 아까 보니까 말만 하더구만. 제정신인 여자가 죽은 아이를 냉동고에다 넣어두고 꺼내보았을까요? 뭐 그렇진 않지. 하지만 우리한테는 오히려 잘된 기회 같아요. 박은진이라는 여자 정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으니까요. 설마 이 현장 조사부터 다시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주차장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오세요. 아니, 스타 변호사 어쩌고 하더니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만, 뵈는 게. 어? 네가 스타 변호사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아이고. 아유, 그게 다 돈 때문이지 뭐, 안 그래? 불행의 시작이 돈 때문이다. 그 집에 돈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네, 38,000원입니다. 38,000원? 아니, 단돈 38,000원 때문에 자기 애를 죽입니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안 돼. 카운터 누가 보고? 제가 저기 우리 집사람도 수포를 하는데요. 요거는 얼마 받죠? 20원, 20원. 우리 집도 20원 받는데? 그래요. 나가시죠. 사랑? 그놈이 그래? 지가 마누라를 사랑한다고? 아닌가요? 글쎄 뭐, 난 남의 안방 가정사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간 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네? 너무 많아도 탈, 모자라도 탈. 돈이 요물이라고. 여자 팔자, 뒤흉방 팔자라고. 아이 그 여자가 왜 우울증에 걸렸겠어? 그게 다 왼수 같은 서방 때문이라고. 뭐 한때는 영화판 따라다니며 조감독인가 뭔가를 했다고 하던데 하여튼 정신 못 차리고 인생 한방이니 뭐니 뜬구름만 쫓아다니는 게 한량도 그런 한량이 없어요. 뭐 마누라만 뼈골 빠졌던 거지. 그러다 글쎄 돈벼락을 맞은 거야.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 중에 너무해져서 팔리지 않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올 줄 누가 알았냐고. 그래서요? 그래서요는 뭐가 그래서야. 처음에는 전원주택도 사고 이사도 가고 아이 천년만년 잘 살 것처럼 그렇게 했지. 그런데요. 자기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가 본데 이 세상은 그런 게 아니거든. 고기도 먹던 놈이 먹고 돈도 써본 놈이 써본다고 맨날 풀뿌리만 먹던 인간이 하루아침에 고기 먹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체하는 거야. 탈이 나게 돼 있다고. 좀 빨리빨리 주세요. 큰 돈을 손에 쥐자 최동일은 여자에 빠졌답니다. 바람핀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박은진이 앓은 정신질환은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동일이 돈방석에 앉은 다음에 박은진이란 여자 역시 완전 딴 사람이 되었다는데요. 박은진이란 여자는 원래 소탈한 여자였답니다. 돈이 생기면 은행부터 달려갈 정도로 알뜰했던 여자였고요. 어머, 자기야, 어디 갔다 와? 아니,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자기 그리고 입 싹 난 거 아니지? 한턱 사야 돼, 어? 저 여자, 아니 돈 좀 벌더니 배는 게 없나? 어머머, 웃겨. 그런데 돈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한테까지 안면모술을 했다니까요. 그럼 뭐야?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리성 정체장애와 결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선배 말대로 정신질환과 엮지 못하면 이번 건은 승산이 없는데 말이에요. 혹시 이러면 어떨까요? 남편인 최동일한테 전부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왜 옛말에 있잖아요. 홧김에 서방질한다. 그치만 박은진은
바람을 안 피우려고 끝까지 참고 또 참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잠깐 머리가 이상해진 거죠. 이러면 남편인 최동일한테 화살이 점점 돌아가지 않을까요? 최동일이가 다시 우리한테 변호를 맡기면 그럼 그땐 뭐 다시 박은진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게 몇 번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피고인의 정신 상태도 중요하지만 미스고의 정신 감정부터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미스고 말이 맞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최동일에게 법적인 책임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심증적인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그럼 그만큼 박은진에 대한 형량이 줄지 않겠어? 그걸 최동일이가 허락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카드를 내미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네? 정변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협상이야. 우리가 내미는 카드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최동일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 인생은 협상이다. 참, 최동일 씨한테 줄 거 생각해봤어? 네. 그래?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던데. 혹시 뭐 돈 같은 거 준비한 건가? 돈 말고 협박인데요. 협박?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부인,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부인을 대신해서 살인 누명을 쓸 만큼이요. 이게 그거하고 같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조강지쳐버리고 잘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바람 피우시고 속 썩이셨는데 사죄의 차원으로 한번 도와주시죠.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막말로 죽은 아이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난 아이도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죽은 아이들이 박은진의 아이기도 하지만 최동일 씨의 아이기도 하다는 거. 부인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차례는 누군 것 같으세요? 그 검사가 제 대학 선배인데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 협박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죠. 최동일 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함구할게요. 그러니까 최동일 씨는 최동일 씨가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 주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행동이 결과적으로 아내의 우울증을 악화시켜서 살해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그건 결과이고 난 그런 것을 의도한 적이 없었다. 뭐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자 이거죠. 제 말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 변호사이고 피고인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박은진 씨를 위해선 최동일 씨 파일을 검사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화장실 좀 써도 돼요? 이중인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박은진 환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끔씩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곤 했었어요. 정말 미스터리야. 어떻게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지? 저희 병원 부인과에서 자궁 적출 수술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거야. 여자라면 누구나 쓰는 건 아닌가? 좋아요. 최동일이가 바람 피우고 여자들이 들락거렸어요. 그렇다니까.
그걸 어떻게 박은지 거라고 단정할 수 있냐고. 바람 피우러 온 여자가 남의 집에다 생리대를 두고 나오겠어요? 아, 그렇지. 드세요. 이게 무슨 짓이죠? 변론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변호사로서 온 게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온 거거든요. 전 그날이 되면 이상하게 떡볶이가 먹고 싶더라고요. 이거 박은진 씨 집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왜 필요했던 거죠? 그건 자궁적 주수술 받기 전에 쓰던 거예요. 그럴까요? 제존 연월일은 올해로 돼 있는데. 당신 누구예요?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08로 401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구형하세요. 네. 우리는 이미 피고인 자백을 통해서 피고인 범행 사실과 범행 동기까지 확인했습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나 산모 우울증으로 자기 아이를 죽인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살인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피고인은 반드시 영아 살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사건이 피고인 혼자만의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의 남편 또한 사건에 공모된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서 법의 준엄함을 확연히 일깨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에게 징역 10년을 부영합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피고인의 이름은 박은진 씨인가요? 770229-2098-813. 그럼 이 번호는 기억하고 계신가요? 770229-2098-812. 있습니다. 변론인은 최후 변론에서 기초적인 신상 명세를 거론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그건 검찰에서 한 피고인의 기초적인 신상명세 확인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만약 박은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피고인이 박은진이 아니라고요? 박은진은 3년 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어떻게 여성의 기능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피고인이 박은진이 아닌 다른 사람임을 입증할 증인을 시청하는 바입니다. 증인은 보육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럼 증인과 피고인은 무슨 관계인 건가요? 혜진이는 우리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아니야. 난 박은진이야. 박혜진이 아니라 박은진이라고! 증인은 피고인을 박은진이 아닌 박혜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진이와 혜진이는 쌍둥이였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아이가 은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진이가 아니에요.
은진이는 어려서 손등을 심하게 데인 상처가 있는데 저 아이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박혜진 씨는 왜 쌍둥이 언니인 박은지 씨처럼 행동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아이는 어려서부터 언니가 되고 싶어 했어요. 주인공이 되지 못한 그림자의 꿈이었죠. 일랑성 쌍둥이인 은진이와 혜진이는 이 생긴 건 판박이처럼 비슷했으나 이 성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들 사이에서 늘 인기가 좋았던 은진이와는 달리 혜진이는 늘 외톨이였으니까요. 마침 좋은 조건을 가진 분에게 원생 중 한 명을 입양 보낼 기회가 생겼는데 혜진이가 그곳을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선택한 아이는 은진이었습니다. 진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도 10살 살고 싶어. 언니처럼. 혜진아,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어? 싫어. 나도 언니하고 살고 싶단 말이야. 그날 이후 이 혜진이가 이상해졌습니다. 이 말투며 행동이며 이 언니인 은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혜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자신이 은진이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정 안에 있는 피고인이 박은진이 아닌 쌍둥이 동생 박혜진이며 냉동고 안에서 발견된 영아 사체와 DNA 검사가 일치했던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피고인이 치료받은 해리성 정체장애증입니다. 피고인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인격이 바로 언니인 박은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박은진이라는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냉동고 속의 아이가 그럼 여기 있는 박혜진의 아이란 증거는 있습니까? 그건 검찰에서 밝혀야 할 부분 아닌가요? 당신 집 뒷마당에서 박은진 시신이 나왔잖아.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랬겠지. 당신과 박혜진이 공범이니까. 아닙니다. 난 죽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 여자가 한 짓입니다. 아이를 죽인 것도 제 부인을 죽인 것도 모두 박혜진이라는 여자가 한 짓이란 말입니다. 저도 죽이려 했으니까요. 그놈의 돈이 뭔지 그 돈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자 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세상 여자들이 내 돈이 아닌 날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한 거죠. 박혜진을 만난 건 그쯤이었습니다. 열쇠가 어디냐? 자기 오늘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안 했나? 나하고 자기랑 똑같은 여자 같다? 아 진짜 똑같더라. 고아로 자란 탓에 아내는 옛날 얘기하는 걸 싫어했어요. 자기 멀리했어? 그저 닮았다고만 생각했지. 그 여자가 집사람의 쌍둥이 동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니처럼 살고 싶었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여잔 결국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여자가 집사람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임신을 한 몸으로 집사람을 찾아왔으니까요. 박은진은 쌍둥이 동생인 박혜진이 죽였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몸싸움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밀어버린 것이 그만. 그럼 냉동고 속의 아이 역시 박혜진 아이다. 그럴 겁니다. 자궁 적출을 받은 사람은 박혜진이 아니라 집사람이었으니까요. 박혜진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참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전 분명 지으라고 했어요. 전 정말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헤어지자고 하니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는데 아마 나았다면 그때 나았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나타나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 박혜진이 언니 행세를 하며 살았다고요? 박혜진은 뭐래? 최동일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데요. 아이는 임신 우울증 때문에 살해했고요. 이 변호사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한 소감은 어때? 가자. 내 술 한잔 살게.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일까요?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게 본인들만 알지. 우리한테서 거짓을 빼면 다 무너지지 않겠어? 자기 혼자 누명을 쓰면서까지요? 선배도 아시겠지만 절대 그 여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왜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 여자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한 모양이지. 뭐라고요? 인간이란 게 다 그렇잖아. 행복의 기준이란 거 사람마다 엄청 다르지. 박혜진이란 여자
자기가 박은진이라는 환상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여자야. 단 하루라도 언니로 살고 싶다는데 진실이 왜 중요하겠어? 지금부터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냉동고에서 발견된 두 구의 영아 사체는 정밀 DNA 조사 결과 피고인 박혜진의 아이로 판명되었다. 피고인의 정신 이상 징후가 원인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점은 참작되나 그것으로 그녀의 범행을 용서할 수 없기에 본 법정은 피고인 박혜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바이며 박은진 살인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최동일을 기소한 바 독립된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래서 행복한가요? 이게 당신이 꿈꾸던 행복이냐고요. 행복이요? 당신 행복이 뭔 줄 알아요? 모를걸요? 당신 같은 사람은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왜 하필 그 여자야? 여자가 없어서 왜 하필 혜진이냐고!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날 일이야?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날 아냐 말이야! 나한텐 은진이라고. 나한텐 네가 은진이야. 너 언니처럼 살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둘만 입 막고 있으면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한텐 네가 은진이야. 나 절대로 너 버리지 않을게. 나한텐 네가 은진이라고. 나한텐 네가 은진이라고. 검사도 아닌 변호사가 지금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예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최진상이 마누라를 죽였다. 잠깐만요. 이기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도 있지만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